해시태그 점퍼만 갈아입었는데 신혼까지 갈아입은 남자. 1. 평범한 첫차 비정상적인 분실물. 베트남 다낭의 이른 새벽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가르며 7번 시내버스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올해 42살의 응우의 미남, 이 도시에서 15년째 버스를 모는 베테랑 기사입니다. 그에게는 새벽 첫 차가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평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낭에서 7번 버스를 운전하는 응우의 미난입니다. 그날 새벽 5시 30분 첫 차를 시작하면서 버스 안을 점검하는데 뒷좌석에 하얀 쇼핑백이 놓여 있더라고요. 분실물이야 워낙 흔한 일이라 별 생각 없이 가져다 봤는데 뭔가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까르띠에라고 쓰인 고급 가방과 루이비통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값비싼 물건들인데 이상한 건 가방 안에 든 것들이었습니다. 오디션 모집 전단지가 여러 장 있고 그 밑에는 계약서 뭉치가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위약금 $2,000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 사람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죠. 처음엔 연예계 관련된 건가 싶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이상했어요. 왕실 시녀 단역 연기, 특수상황 리허설 같은 애매한 표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오디션이라 쓰고 훈육이라 읽다. 그날 오후 운행을 하는데 평소보다 조용한 승객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었는데 뭔가 위축되어 있고 팔에 멍 같은 것도 보였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분실물로 주운 계약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가방에서 똑같은 계약서를 꺼내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은 레티 민이었어요. 연극 영화가 3학년인데 한 달 전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디션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베트남 로케이션 촬영이라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리허설이라는 명목으로 이상한 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사과하는 대사를 수백 번 반복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대요. 문제는 그만두려고 하니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2,000, 베트남 돈으로 5천만 동이 넘는 금액이었죠. 삼짝퉁의 향연.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분실물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루이비통 지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로고가 미묘하게 달랐고 까르띠에 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방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가져가서 확인해보니 둘 다 정교하게 만든 짝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단지 뒷면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시의회 문화위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선물 리스트라는 항목 아래 온갖 명품 브랜드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짜 명품을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동시에 오디션이라는 명목으로 젊은이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이중 사기를 벌이고 있는 거였어요. 선물 리스트를 보니 각 브랜드마다 가격대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짝퉁이니까 원가는 몇십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오디션 피해자들이 내는 위약금이 이런 가짜 선물 비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버스 기사의 필드워크. 15년간 같은 노선을 다니다 보니 저는 7번 버스 노선의 모든 정류장과 그 주변 환경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오디션 전단지에 적힌 리허설 스튜디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제가 다니는 노선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특정 시간대에 젊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갈 때는 기대감에 찬 표정이었는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내릴 때는 표정이 어둡고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간단한 수첩에 이런 패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 리허설 스튜디오 근처에 또 다른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을 자주 봤던 거예요. 지도에 제가 발견한 장소들을 표시해 보니 하나의 동선이 나왔어요. 가짜 명품 도매상 리허설 스튜디오 시청 근처 이런 삼각형 구조였는데 모든 지점이 제가 다니는 버스 노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위장 지원자 작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점반꽝이라는 친구인데 프리랜서로 영상 촬영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위장 지원자로 들어가서 그들의 수법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꽝이가 오디션 전단지에 나온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면접 당일 꽝이는 작은 녹음기를 숨기고 들어갔어요. 약 2시간 후 꽝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한 오디션처럼 시작됐대요. 하지만 리허설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몰아치는 감정 장면이라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대사를 반복하게 했대요. 그것도 수십 번씩요. 더 충격적인 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갑자기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미 리허설이 시작됐으니 중도 포기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꽝이가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어요.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려 하면 계약서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완벽한 사기 시스템이었던 거죠. 유경몰이.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민 씨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떨면서 들고 있었어요. 민 씨가 보여준 건 제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저희 버스 휴게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제가 그 분실물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기단에서 민 씨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한 거였어요. 이 버스 기사가 진짜 공범이다라면서 입막음을 하려던 거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먼저 첫 차 운행 기록을 보여줬어요. 제가 분실물을 발견한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가 분실물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고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버스에 올라와서 쇼핑백을 의도적으로 놓고 간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 씨에게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안심하면서 다시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칠끈의 끝.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제가 기록한 관찰 일지, 그리고 분실물로 발견한 계약서와 메모들까지 모든 것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짝퉁 명품 유통업자, 가짜 오디션을 운영하는 사기단,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납품업체가 모두 하나의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의 위약금이 모두 한 명의 브로커 계좌로 모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브로커는 문화위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각종 행사 입찰 정보를 미리 얻고 그에 맞춰 계약을 따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 씨와 몇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결국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전단지를 돌리던 말단 인물부터 브로커,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던 윗선까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어요. 8종착역은 원위치.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니 피해자들이 낸 위약금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낭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디션 계약 24시간 숙려 제어, 위약금 상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생긴 거죠. 시에서는 저에게 시민영웅 포상을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첫 차가 제 몫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일 뿐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버스 7번 종점 대기소 벽면에는 작은 문구가 하나 붙었어요. 사람을 태우는 일은 믿음을 태우는 일입니다. 제가 한 말이기도 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된 마음이기도 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첫 차를 몰고 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이 다낭 시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면서요. 그리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